네, 이번 경기는 돌아온 캉테가 있는 첼시가 사우샘프턴의 원정을 떠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경기가 다가왔네요. 맨유가 뉴캐슬을 만납니다. 먼저 첼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도영 기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우샘프턴은 직전 경기에서 10명이 싸운 토트넘한테 패하면서 네. 조금 주춤했고 2연패의 늪에 빠졌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상대는 또 다른 빅클럽인 첼시를 만나는데 첼시는 시즌 초반에 어린 선수들 위주의 스쿼드로 좀 많은 걱정을 샀잖아요. 근데 조금 적응을 하고 나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걱정을 모두 좀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첼시는 리버풀이랑 맨시티를 제외하면 14골을 기록하면서 EPL에서 최다 득점 3위, 토트넘이랑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캉테가 최근 부상에서 조금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점은 아쉽지만 아브라함, 마운트, 토모리가 진짜 이 어린 선수들이 적응 기간이 약간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슈퍼 유망주죠. 오도이까지 다시 복귀하면서 첼시의 경기력에 더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개막전 첼시와 맨유가 개막전과는 달리 서로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좀 어쨌든 첼시는 이적 시장이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명확한 그 목표를 가지고 시즌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키워보겠다. 기대치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물론 맨유도 영입이 정말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공격진에 있어서 좀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맨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첼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브라함 선수가 지금 7골을 넣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챔스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이에요 지금. 근데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은데 좀 마무리가 갑자기 안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선수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꾸준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구에로라든지 우리 가봉맨이라든지 꾸준히 넣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경험이 많고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잘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들인 반면에 아브라함 선수는 아직 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한 골이 또 터지면 어린 선수들은 좀 신나서 더 좀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한 골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무득점 상황이 좀 끝나면 그래도 좀 다시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 첼시인데요. 이 첼시를 상대하는 사우샘프턴은 어떤가요? 그래도 사우샘프턴은 패배했지만 데니 잉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잠시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었으니까 첼시도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해 견제를 해야겠지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요. 이번 시즌에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력과 경기 결과 모두 들쭉날쭉하면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확한 자신들의 수비 목표를 찾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럼 두 팀의 대결은 제가 봤을 때는 선제골을 기록하는 팀이 유리한 경기 양상을 가져갈 것 같은데, 첼시가 어린 선수들도 있기에 그랬지만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쉽게 그 분위기를 놓지 않고 오히려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첼시의 선제골을 예상하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될 걸 예상하면서 1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비가 불안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첼시가 1대0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정말 잘하는 신도영 기자님께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불안한데 이제. 자, 이제 맨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맨유가 뉴캐슬을 만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이렇게 아스날도 사실 좀 저한테는 부담스러운데 이게 맨유라는 구단을 어쨌든 제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미리 사과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별표까지 쳤어요 제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뉴캐슬을 상대를 합니다. 어쨌든 뭐 와포드와 마찬가지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고 1승 2무 4패로 지금 19위로 쳐졌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2승 3무 2패 그 10위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욕하신 줄 있는 알았어요. 네? 욕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일단 뉴캐슬 홈팀 뉴캐슬부터 좀 찾아볼게요. 일단 토트넘전 승리 이후에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제 2무 2패를 거두고 있고 뭐 아까 저희가 레스터를 분석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0대5로 대패를 했거든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홈에서도 지금 2무 1패로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팬들이 구단에 불만을 많이 품었던 구단 중에 하나예요. 사실 뉴캐슬은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좀 유서 깊고 좀 인기 많은 구단이었는데 이제 구단주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구단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좀 이렇게 꾸역꾸역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그런 느낌의 지금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팬들이. 근데 레스터전도 보면 근데 레스터전은 사실 좀 운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3백을 쓰다가 레스터전 때 4백으로 좀 전환을 해봤는데 이제 하필이면은 그 아스날 출신인데 이 선수도 헤이든 선수가 전반에 양발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에 퇴장을 당하는 거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보통은 뭐 퇴장을 한 명 당해도 오히려 막 이렇게 굳세게 해서 토트넘처럼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뉴캐슬은 와장창 무너졌어요. 레스터를 상대로 정말 네 0대5라는 스코어는 정말 뼈아픈 스코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사실 뉴캐슬에 워낙 이게 경기력 가지고 뭔가 희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뉴캐슬이 2019년부터는 연패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패배를 해도 징검다리로 뭐 하고 네. 이번 시즌에도 최근 무패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일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설명이긴 한데 이제 맨유를 상대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패를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팀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캐슬이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은 걸로 좀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그래도 저는 이 무패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네 일단 뭐 승부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뒤에 해야 되니까 일단 네. 맨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맨유 얘기는 지금 많이 안 찾아왔어요. 뭐 아스날전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맨유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일단 최근 그것만 보면 네. 웨스트햄 원정에서 완패를 당했었고 최근 리그컵 로치데일전에서도 간신히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날전에서 1대1로 비겼고 근데 이제 아스날전은 홈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또 원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맨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2무 1패로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강했고 네. 근데 이제 맨유는 저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상 선수들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경기 결과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전도 사실은 포그바 선수가 못 나올 걸로 봤고 레시포드도 못 나올 걸로 봤는데 두 선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쨌든 지금 부상자들이 얼마나 돌아오고 돌아온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력을 회복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뉴캐슬이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맨유를 맞습니다. 저는 힘을 내지 않을까. 기회를 잡을 것이다. 네. 기회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1대1로 비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대1. 네. 그렇게 되면 맨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2승 4무 2패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네. 8경기에서 2패 정도만 거둔 거니까. 그리고 아직 그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홈에서 강한 팀이잖아요.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가요? 조금 찾으려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지금까지 주말 예능 EPL 8라운드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좀 신신 브라더스와 함께 했잖아요. 신명기 기자님과의 첫 네 방송이었는데 어땠어요? 우선은
색다른 분위기에서 이전과 다른. 아 그래요? 정지훈 기자님이랑 하는 게 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신명기 기자님이랑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모든 방송. 아 무조건 하나 택해야 돼요. 하나 택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방송에서는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게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맞아요. 승부 예측을 해도 응. 뭐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무승부 이런 건 없으니까 그거에서는. 응. 선배 메뉴 무승부로. 그러면 제가 아 메뉴 팬이시거든요. 그걸 걸고 지금 화가 나셨어요 지금. 아 그래요? 메뉴를 무승부로 했기 때문에 네. 별로다 신명기 기자님이. 별로는 아니고요. 네, 아, 별로란 얘기죠. 둘 중에 뭐. 제 마음에 별로. 제 마음이 별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명기 기자님은 신동현 네. 기자님의 그 대본 읽는 그런 네. 실력은 좀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근데 오늘은 조금 본인이 욕심을 오히려 저는 낸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대본을 읽는 거를 사실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선도 맞추고 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 네.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뭐 저보다는 지훈 기자님을 좀 어제 택했으니까. 그런 적이. 아 없나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진짜 좀 뭐 맨유 대 아스날이면 뭐 정지훈 기자님이 아니고 신동현 기자도 맨유의 그 그럼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맨유를 네.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티가 많이 나나요? 네. 메뉴 앞에서 제가. 아니, 그런 게 선배님이 어디 있어요? 네. 혹시 다음 저희 호흡 어땠는지 한번.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확실히 신명기 기자님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다음 주는 과연 어떤 기자님들이 나와서 또 어떤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EPL 프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인터TV였습니다.